안녕하세요. 초등도형 파이썬으로 해볼까? 이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하여 내보내는 기계입니다. 이제 데이터는 컴퓨터의 메모리라는 곳에 저장이 되는데 데이터가 머무르는 곳의 이름을 변수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변수는 숫자, 문자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이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수를 표현하고 사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A는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변수 선언과 초기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용어는 굳이 모르셔도 되고 이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는 100. 우리 수학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A와 100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지만 컴퓨터 코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에서는 100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A라는 변수에 넣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A라는 어떤 상자가 있죠. 이게 변수라서 A라는 변수에 100이라는 값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 변수명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변수명을 지정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잘 따라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되도록 영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약어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특수문자 사용 시 오로지 언더바만 가능하고 네 번째, 공백 문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낙타 표기법을 이용을 하거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스네이크 표기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 숫자 사용 시 첫 글자에는 올 수 없다. 일곱 번째, 데이터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변수명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7가지의 변수명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2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우리 2장 파이썬 실행에서 배웠던 것처럼 쉘창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쉘창 열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규칙에서 예약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약어라는 것은 이미 파이썬에서 특정한 쓰임새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약어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예약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import keyword. 여기는 쉘창이므로 엔터를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import keyword라는 것은 keyword라는 어떤 모듈을 import, 불러왔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keyword.kwlist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엔터를 눌러보면 이렇게 파란 글씨로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파란 단어들이 바로 예약어입니다. 즉, 이렇게 예약어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특수문자 사용 시 오로지 언더바만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기 편하도록 엔터 한 번 더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언더바, 특수문자로는 뭐 골뱅이, 뭐 달러 표시, 뭐 여러 등등등의 특수문자들이 있죠. 이때 우리는 언더바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y name이라는 어떤 변수명을 짓고 싶을 때 my 언더바 name 이런 식으로 언더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my 골뱅이 name 이런 식으로 했다라면 이렇게 에러, 빨강색 문구가 나왔죠. 이런 에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백 문자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공백 문자란 쉽게 말해서 띄어쓰기입니다. 앞서 우리 my name이라는 변수명을 만들었을 때 my 띄우고 name이라고 이렇게 공백 문자를 넣어주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my 띄우고 name은 의라고 했을 때
엔터를 누르면 또 빨간색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낙타 표기법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낙타 표기법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my, name처럼 두 개의 단어, my라는 단어와 name이라는 단어를 합쳐야 할 때 뒤에 있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리라고 해주면 잘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숫자 사용 시 첫 글자에는 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fruit이라는 변수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숫자를 맨 앞에 2 이렇게 넣어주면 엔터를 눌렀을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숫자는 어디에 넣어주어야 할까요? 숫자는 앞만 아니면 됩니다. fruit 2 이런 식으로 뒤에 넣어줘도 되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넣어줘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를 변수명의 가운데에 넣어주게 되면 그 변수명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므로 이런 방법은 최대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변수명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름이라는 우리 이름을 넣고 싶을 때 A는 의 이런 식으로 하면 A가 어떤 의미를 가진 변수명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name은 리와 같이 이 name 변수는 이름을 넣는 변수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데이터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변수명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수명 규칙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료형에는 정수형 자료형, 실수형 자료형, 문자열 자료형, 불자료형, 그리고 리스트 자료형, 튜플 자료형, 집합 자료형, 딕셔너리 자료형이 있어요. 여기서 일단 네 가지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자료형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정수를 의미를 하겠죠. 그렇다면 실수형 자료형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문자열 자료형은 말 그대로 문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때 중요한 부분이 문자열 자료형을 표현할 때 반드시 이 따옴표를 넣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작은 따옴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료형이란 쉽게 말해서 논리형 자료형인데요. 참과 거짓을 갖는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true, false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중요한 점이 true와 false를 쓸 때 t와 f는 반드시 대문자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료형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제 자료형을 확인해 볼 텐데요. 변수에 들어가는 값이 어떤 종류의 자료형인지 우리 알아보려면 파이썬이 제공하는 type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type 100이라고 하면 100의 자료형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00은 뭐죠? 정수형 자료형이죠. 정수형 자료형은 영어로 인티저라고 표현을 하므로 이렇게 int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ype 3.14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4 이렇게 소수점이 있죠. 즉 실수형 자료형인데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float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자열 자료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ype 문자열 자료형에서 중요한 부분 바로 따옴표를 넣어 주어야 된다고 했죠. 따옴표 넣고 아무 단어나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컴퓨터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것은 컴퓨터라는 문자열의 자료형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문자열은 string이라는 의미로 str이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ype 우리 true와 false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이때 대문자로 써주어야 하고 불자료형은 문자열 자료형이 아니기 때문에 따옴표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type true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면 불자료형이야 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자료형 변환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료형 사이에는 이렇게 변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숫자형 자료형이 문자열 자료형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 불자료형이 숫자형 자료형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료형들 사이에는 많은 변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료형 변환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앞서 우리 자료형 확인하기에서 타입 함수를 통해서 나온 자료형의 영어 표현들 봤었죠? int, float, str, bool 이렇게 4개를 봤습니다. 이 표현들을 이용을 해서 자료형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문자열 1, 0을 정수로 바꿔보자 라고 해봅시다. int, 문자열이니까 따옴표 넣어주고 1, 0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때 이것은 숫자 10이 아닙니다. 문자열 1, 0이 되는 것이죠. 얘를 int, 정수였죠? 정수로 바꿔주면 1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loat 100이라고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것은 숫자 100이죠. 숫자 100을 실수형 자료형으로 바꿔줘 라는 의미이므로 100.0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str 3.14라고 해볼게요. 실수형 자료형 3.14를 문자열 자료형으로 바꿔줘 라는 의미이므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따옴표가 표시되고 3.14라고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부 1이라고 했을 때 정수형 자료형 1을 불자료형으로 바꿔줘 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true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 0이라고 하면 무엇가 나올까요? 그렇죠. 바로 fals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책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터틀 프로그래밍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터틀 프로그래밍은 에디터 모드에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쉘 모드에서도 가능하지만 쉘 모드는 중간에 코드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 다시 작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앞으로 하는 터틀 프로그래밍은 에디터 모드에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터틀 프로그래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보이시죠? 이 코드는 터틀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첫 번째, import turtle as t라고 되어 있어요. import, 우리 아까 봤던 거 기억나나요? 예약어 확인하는 거에서 import keyword라고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import turtle이라고 먼저 보시면 되는데 turtle이라는 모듈을 import, 불러오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뒤에 ast는 뭘까요? ast는 그 별명을 t로 지어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t.shape turtle이라고 되어 있죠. 앞서 우리가 t라는 별명을 지어줬기 때문에 t.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shap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커서 모양을 터틀로 바꿔주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디터 창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turtle as t 그리고 한 칸을 제가 더 띄울 텐데요. 이것은 보기 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t.shape turtle 이렇게 하고 우리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했고요. 다음에 run 모듈을 해보면 이렇게 거북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터틀 프로그래밍의 4가지 함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forward, t.right, t.left, t.backward를 알아볼 텐데요. 책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t.forward 30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30픽셀만큼 앞으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t.right 150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거북이, 터틀을 150도 오른쪽으로 회전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t.left 45는 왼쪽으로 45도 회전해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마지막 t.backward
50을 하면 50 픽셀만큼 뒤로 이동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안에 있는 숫자들은 반드시 30, 150, 45, 50일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숫자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t.forward, t.right, t.left, t.backward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한번 정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정사각형 그리기. 우선 위에 있는 두 줄은 우리 앞서 터틀 프로그래밍 시작하기에서 배웠죠. 그러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t.forward 10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forward 100, 거북이는 항상 오른쪽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북이가 오른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100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 t.right 90을 하게 되면 거북이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90도를 회전하게 되면 아래를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를 바라보게 된 상태에서 t.forward 100을 하면 밑으로 100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뒤에 보지 마시고 정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볼까요?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정삼각형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모두 그려보았나요? 좀 어려움을 느낀 친구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자, 정삼각형 그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정삼각형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삼각형의 한 내각은 몇 도죠? 60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t.right 60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때는 t.right 120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삼각형 그리기를 할 때 우리가 t.right 60, 즉 60도만 회전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북이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60도만 회전을 한다면 거북이가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정삼각형을 그리려면 이렇게 남서쪽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180에서 정삼각형의 내각인 60도를 제외한 120도를 회전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원 그리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t.circl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circle, 말 그대로 원을 의미하겠죠. t.circle 100이라고 하면 이것은 반지름이 100픽셀인 원을 그려줘 라는 의미입니다. 이 코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문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오각형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입니다. 터틀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오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봅시다. 네, 정답은 우리 책의 답안에 있고요. 이것 말고도 정말 책에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장 변수와 자료형 마쳤고요. 다음 4장 데이터 입출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